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여전하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도 불안해진 영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촉진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그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1%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했던 터라서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단 좀 반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난 전분기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저 효과로 이제 부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4%의 어떤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도 2017년도에도 통계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4분기에 마이너스 0.1%의 어떤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2018년 1분기에 1%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어떤 반등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와 수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안 보이고 있죠. 한은에선 남은 분기 동안 민간 부분이 개선되면 이 회복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위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전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마이너스 7.8%에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예. 수출조차도 이제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한 1.5% 정도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가장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투자하고 수출 이 두 축에 있어서 여전히 그 활력을 잃고 있다, 즉 활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께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조세 개혁을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바로 고소득층 또 기업들의 증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방향을 튼 건가요? 조금 방향을 틀은 면도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고소득층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 네. 이런 쪽에 이제 증세만 계속 해왔던 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기업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꽤 많은데요. 오 교수님, 이 통상적으로 증세와 감세 이에 따른 이 기업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증세 감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기 네. 때문에 꼭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고 하는 것이 기업 투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세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정세 효과가 그 기업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는 좀 불리하게 예. 작용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결국 세금도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런 판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뭐 우리가 그냥 정책적인 목적으로도 쓰지만 예. 이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책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정책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나름대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 한 70%의 국가들이 모두 한 단계, 1단계, 한 단계 세율, 예. 동일한 세율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로는 굉장히 그 다단계고 높은 세율을 확 낮췄단 말이죠. 예. 단일 세율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법인세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통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 예. 현재도 보면은 이제 전혀 이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실제로 높였지 않습니까? 22%에서 25%로 예.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사례도 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 교수님, 오 교수님께서도 그 미국의 사례를 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내리는 이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감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나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득세, 법인세를 내리는 그 감세 정책만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하나는 이제 이런 감세 정책이 기업의 이제 투자 마인드, 즉 투자에 대한 의지를 동기를 좀 부여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예. 관세 정책, 즉 트럼프가 중국이라든지 어떤 EU, 뭐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 우리 한국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그것이 공언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어떤 감세 정책 그리고 해외에서는 관세 정책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 일정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기 활성화,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부분적이나마 감세 카드를 이번에 꺼내들었습니다. 잠시 어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하여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오 교수님, 짧은 멘트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어제 발표됐지만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뭐 핵심 내용이라면 우리나라 세법이 본래 개정이 되면 굉장히 그 볼륨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 상당히 뭐 줄이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제 큰 어떤 네. 그 줄기가 작년에는 우리 소득 분배 개선 및 가세 형평 제고 예. 이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 성장 그리고 조세 체계 합리화 이렇게 작년에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이고 경제 사회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요번에는 경제 사회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말을 요 키를 집어넣었어요. 워드를. 그다음에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인데 예. 실제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이제 타이틀만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정말로 이게 뭐 경제활력 제고라고 하는 게 경제활력 회복하고 똑같은 말이고 소득 분배 개선 및 가세 형평 제고도 이게 지금 경제 사회 포용성 공정성 강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네. 어떤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카테고리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세입 기반 합충이란 말이 이제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금액이 별로 크진 않지만 현재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제 세입 기반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큰 세 가지의 예. 큰 타이틀 밑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세 공제 확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를 확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세 개편을 했습니다. 예. 종가세 종량세로 그게 이제 막걸리하고 맥주에 대한 거지만은 대부분 그리고 가업 상속 세제를 조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업계에서 실무계 주장하던 것을 반영을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은 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최대주주 그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속증여세 항속세에서 예. 우리 최대주주인 경우는 이제 개연권 프리미엄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지금 그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예. 30%를 할증하던 게 있었습니다. 아, 요걸 그래요? 이제 20%로 할증. 요거 이제 10% 정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그 할증하는 요 율을 30%에서 20%로 내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할증 폭을 받은 내렸다는 거-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했죠. 최근에. 알겠습니다. 네. 작년과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고 몇몇 문구가 조정됐지만 일시적인 그 투자 활성화 조치들은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위 교수님, 현 정부 들어서 유지되던 이 증세 기조가 일단 한시적이지만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로 선회를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지금의 이 경기 상황 그리고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이제 분명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강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감세라는 것까지는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특히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손을 대지 않으려는 예. 하나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부분까지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위중한 의식이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같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좀 눈에 띄시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기본 단기적으로 이제 1년 유예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공제율을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2%, 1%, 2% 높이고 이제 중견 같은 경우 3%, 5%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를 좀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표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예. 이슈는 또 별개의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그런 조치들에 대해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우리 그 세제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예. 1년간 막 약 1년 동안에 약 4,7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소가 이 생산성 향상 시설 수자세 공제라고 하는 거. 예. 여기서 현재 지금 5,300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우리가 세입 기반 확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이거 보면 뭐 근로소득 정비나 임원 퇴직소득 가세 강화 이런 데서 조금 플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게 이제 네트로 이제 4,700억 정도를 네. 감소시키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투자세 공제 부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항목을 세제실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해서 위 교수님 말씀을 첨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일부 전문가들은 또 전향적인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예. 정부도 현재 금리도 인하하고 지금 세수 쪽에서도 이제 많은 자기들이 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예. 감내하겠다고 이제 돌아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정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예. 정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로서 확보해서 이 시장에다가 부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세법이 우리 바뀐 거 보니까 개정된 예.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하긴 하는데 네.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에 세수가 한 290조에 300조가 지금 들어오는데 예. 여기서 현재 지금 좀 세수 손실 나는 거는 한 4,700억이면 1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 할 바에야 저는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것들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정말은 법인세율 인하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를 뭐 저도 추정하기 힘들지만 예. 현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다가 활기를 붓기 위해서라면 법인세율 인하도 좀 더 전향적인 조치로. 제한적으로 네. 생각해 범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혜택 수준이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대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분위기도 기업에 대한 활력도 부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찌 보면 서민들도 그죠 지원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양쪽이 또 다 좀 약한 면이 있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제가 볼 때 미미하다 생각됩니다. 미흡하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앞서 이 오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장에선 세수 절감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찔끔 감세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그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설비 투자 같은 요 내역을 이제 살펴보면 80% 정도가 이제 대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중견기업이 일단은 미치는 어떤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또 예. 대기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압도적인 다수의 대다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연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과연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이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즉 투자 대비의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예. 과연 현재 어떤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가, 즉 유인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떤 정도에 있어서 충격을 줄 정도의 아마 큰 하나의 감세 효과라든지 하나의 정책 집행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게 어찌됐든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입니다. 보니까. 예.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정책을 한번 구사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걸 연장할 건지 말 건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본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적혀져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일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몰 규정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어떤 조세 지출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인가를 보고 예. 긍정적이면 연장하고 뭐 또 효과가 다 했으면 또 일몰하고 뭐 이렇기 정책의 때문에 효과를 보고. 근데 우리가 가장 컸던 지금 그 투자세액 공제 부분도 현재 1년으로 해놨기 예.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번 세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들에게만 집중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공제율 자체를 이제 1%, 2% 그러니까 퍼센트를 낮추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펼쳤고요. 예.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 10%, 즉 공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즉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이런 비판을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쨌든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대기업을 투자가 만약에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복구될 수 있다면, 이제 끌어올려질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혜택에 대한 논란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 교수님께 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조세 전문가로서 이번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실제로 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미진하다 느끼는 게 좀 맞나요? 좀 어떻게 좀 뒤를 듣고 계신가요? 저도 평가를?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투자 대상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뭐 세금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 예.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세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 네. 말도 제가 뭐 숱하게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한번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이 현대 우리 SK 하이닉스와 예.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현재 불화수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화수소의 그 아주 그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거의 90%가 일본에서 현재 수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많이 또 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올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뭐 정확한 추정은 아니겠지만 두 회사를 합쳐서 한 15조 정도가 법인세 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나름대로는 뭐 그 지금 요 정도의 이런 걸 이번 가지고 예기치 하는 게 못한 아니라 외부 경제 정말은 충격으로 외교적으로 법인세가 풀어야 될 줄 수 문제도 있다. 있고 그죠? 기업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예. 정부가 해야 될 게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풀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 오 교수님께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현안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이 좀 감세로 반영이 되지 왜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다음 8월에 예,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지금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포함을 시키지 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이번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슈도 지금 곧 예.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해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받는가에 대한 것들이 현재 파악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난 대략 다음 달 정도가 돼야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이제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 개편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일 수출 어떤에 대한 피해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내용은 넣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교수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는 계속 느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늘어났단 말이죠.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고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들이 많습니다. 오 교수님, 이 같은 지적에 일단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만 보는 시각보다는 예.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 우리가 정말은 이 세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이 세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예. 있고 조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지출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어찌 볼 때는 방만하게 지출하는 게 아닌가. 실은 세금에 대한 실제 지출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그 정말 어쩌면 꼼꼼한 그런 예. 그 절차를 밟아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둘 때는 굉장히 힘들어 거두고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아주 정말 감면해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감면이라는 혜택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아주 힘들게 줄여서 그 조세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힘들게 거둬진 세금이 실제 지출될 때 보면 조금은 어떨 때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이 지출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위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와 관련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를 결국에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전도 지금 대규모 적자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원자력에 의한 어떤 대체 에너지 이슈 그래서 어떤 세금을 예산이 향후에도 특히 늘어날 것은 이미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결국 이제 세수를 줄인다는 것은 즉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 이제 결국엔 어느 순간에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산업에 있어 전반적인 어떤 그 활성화, 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지출에 있어서 효율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새로운 어떤 세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예. 즉 어떻게 산업 전체의 어떤 구조조정과 혁신을 일으킬 건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 한국 사회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산업 구조를 온전시킨 상태에서 즉 구조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수를 늘리고 또는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혁신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산업 전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다음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